온유의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다. 제일 먼저 학교 직원분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며 나를 안심시키셨는데, 오히려 그 순간 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다.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직원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다. 좀 전에 온유가 다른 친구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소식이었다. 상황을 들어보니 온유가 학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가져가려고 했고, 서로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결국 온유가 그 친구의 손가락을 물었고 피가 났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다친 친구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피가 아주 조금 났을 뿐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직원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친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날 아내는 다친 친구와 부모님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썼다. 영국 학교에선 아이들끼리 신체적 다툼이 나면 바로 쌍방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만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 실명을 알려주지 않아 카드에 이름은 적을 수 없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 그 카드에 대해 고마워하셨다. 사실 온유가 누군가를 깨문 건 처음이 아니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동생 지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유의 손이나 팔을 깨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 밖에서 다른 이를 깨문 적은 없었기에 충격이 컸다. 최근 들어 깨무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 행동이 시작됐다. 기분 좋거나 웃길 때 상대방을 핥히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동이다.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핥히고 때리는 온유 때문에 아내와 난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집에서만 일어나는 해프닝이라 해도 걱정인데 요즘은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염려가 크다. 반갑게 인사하는 이들의 손과 팔을 웃으며 핥히고 때리며 깔깔깔 웃는 온유를 볼 때마다 민망하고 죄송스럽다. 이젠 외출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기 시작했다. 가능한 빨리 온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은가. 더 늦어지기 전에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영국 특수학교나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행동 분석 방법 중 스타라는 시스템이 있다. 미국에서는 ABC 분석이라는 비슷한 시스템도 있다. 어디서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행동 이후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대 아이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자세히 적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꾸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유는 기분이 좋을 때 갑자기 웃으며 핥히거나 때리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아파 라고 말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온유가 우리의 그 반응 자체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온유는 우리를 때린 뒤 자기가 먼저 아파 라고 말하며 깔깔깔 웃는다. 그래서 이젠 우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꾸준히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본다. 학교에서 친구를 깨문 사건이 있던 날 아내는 예전에 온유의 ABA 선생님의 유튜브 이지피지 행동 분석의 영상을 통해 배웠던 소셜 스토리라는 방법을 기억해냈다. 자폐 아이들은 언어로만 설명해줄 때 쉽게 학습할 수 없어서 시각적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셜 스토리는 그림을 통해 아이에게 사회적 기술을 학습시켜주는 방법이다. 그림 위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이야기책이라고 보면 된다. 아내는 직접 그림을 그려 온유를 위한 소셜 스토리를 만들었다. 온유가 친구를 깨물면 친구는 아프고 슬퍼지고, 만약 깨물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온유와 친구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학습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지피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길 이 스토리 라인 속에는 비교적 많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들어있어 온유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그 소셜 스토리 중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그 그림을 보여줄 때 가장 먼저 부정 혹은 중단이라는 의미의 X 모양부터 이해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항상 느끼지만 자폐 아이를 학습시킬 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한 걸음을 더 작은 보폭의 걸음들로 쪼개서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 작은 걸음들이 집에서만, 특수학교나 치료센터에서만 국한되어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나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한다.
온유가 다니고 있는 영국 특수학교에서는 그린북이라 불리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소통 창구가 있다. 달랑 노트 한 권 위에 펜으로 적어나가는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정성이 담긴 손편지가 오간다. 온유가 오늘 학교에서 어땠는지, 혹은 온유를 위해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 주제로 선생님께서 글을 써주시고, 집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온유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 방법을 학교에서 시도해보면 어떠한지 제안한다. 온유가 입학해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직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다. 걱정하지 마. 학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영국은 학교와 집이 함께 나아가는 일관성을 강조한다. 우리도 그 일관성의 중요성을 믿는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 든든함이 부모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기도 한다. 최근 온유는 엄마와 함께 피아노 공부를 시작했다. 정상 발달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엄마와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아기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온유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나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자폐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다시 뒤돌아 걷더라도 그 옆에 서서 그의 시간을 기다려주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작은 기쁨의 열매들이 하나 둘 자라난다면 그보다 풍성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